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전 4시 30분 본머스 대 에버턴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본머스는 이라올라 감독 특유의 하이프레싱 트랜지션 중심 4-2-3-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콧 아담스의 더블 볼란치가 압박 전환의 중심이며 측면의 타버니어, 세메뇨가 폭넓은 침투와 1대1 돌파로 전진을 만들어냅니다. 최근엔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편이나 전방 압박 성공률은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버턴은 모에스 특유의 직선적 전진 세트피스 기반 4-2-3-1이 뚜렷하며 가너, 아이로그 부남의 중원 활동량을 앞세워 중원 접전에서 강한 압박을 가합니다.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은 줄었지만 수비 안정성은 준수하며 마이콜렌코 타르코브스키 중심의 라인은 단단한 편입니다. 두 팀 모두 압박 성향이 강해 중원 싸움과 전환 속도가 경기 템포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본머스는 에바닐손의 결정력과 세메뇨, 타버니어의 측면 활동이 공격 완성도의 핵심입니다. 아들리의 이선 조율이 좋아지며 빌드업 안정도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크리스티, 쿠크 등 미드필더 자원 결장이 있어 중원 로테이션 폭은 좁아져 있습니다. 에버턴은 드워즈버리 홀의 중앙 전개와 그릴리시의 사이드 전개가 핵심 축이며 바리의 마무리 능력이 기대 요소입니다. 하지만 브랜스웨이트, 콜먼게에 등 결장 여파로 수비 라인 로테이션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브랜스웨이트 공백은 빌드업 안정성과 공중볼 경합 모두 약화 요인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기복 있는 흐름입니다. 득점 과정은 나쁘지 않지만 실점이 많고 강한 압박을 받으면 후방 빌드업이 무너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공격 템포가 좋아 득점 확률은 높지만 수비 불안은 여전합니다. 에버턴은 2승 1무 2패로 무난한 흐름이며 최근 3경기에서 2경기 무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마무리 과정이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조직적인 블록 유지가 안정적이며 중원 압박이 잘 이뤄지는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잡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본머스의 하이프레싱이 에버턴의 후방 빌드업을 얼마나 압박하느냐입니다. 에버턴은 전진 패스 정확도가 높지 않아 강한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본머스가 초반 압박 강도를 높이면 에버턴은 롱볼 위주로 전개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버턴은 세트피스와 박스한 공중볼에서 우위를 가지므로 본머스가 제공권 싸움에서 밀릴 경우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좁은 간격 압박이 승부를 가르는 요소이며 두 팀 모두 측면 수비가 안정적이지 않아 타버니어, 세메뇨 대 마이콜렌코, 오브라이언 매치업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입니다. 본머스는 홈에서 공격 템포가 살아나며 전방 압박이 강력해 득점 기대치는 높습니다. 반면 에버턴은 수비 조직력은 좋지만 전진 전개와 마무리 양쪽 모두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실점 위험 요소가 있어 득점이 오가는 경기 가능성이 크며 전체적인 주도권은 본머스가 약간 우세해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본머스 2대1 에버턴 또는 본머스 1대1 에버턴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전 4시 30분 브라이튼 대 아스톤 빌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브라이튼은 4-2-3-1 기반으로 점유와 전진 패턴을 강조하는 경기 운영을 유지합니다. 후어첼러 감독 체제에서 빌드업 안정성과 넓은 전개가 특징이며 힌셰로드, 발레바의 더블 볼란치는 압박 회피와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루다민테 대 쿠이퍼의 2-3선 움직임은 유연하고 측면 하프 스페이스 연계로 중앙 진입을 노립니다. 다만 주전급 측면 자원 부상이 겹치면서 공격의 폭이 완벽하진 않고 젊은 스쿼드 특성상 수비 라인 유지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 특유의 4-2-3-1 구조로 짧은 패스 빌드업과 전형적인 하이라인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티엘레망스 맥긴 로저스가 만들어내는 중원 2선의 유기적 구조와 캐시 마튼슨의 적극적 오버래핑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특히 와킨스의 탈압박 침투 연계 능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이며 토레스, 콘사 라인의 빌드업 기여도가 높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와 하이라인 뒷공간 노출은 반복되는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상황입니다. 브라이튼은 미토마, 솔리마치, 밀러 등 주력급 윙어와 로테이션 자원이 대거 이탈해 측면 뎁스가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애덤 웹스터까지 부상으로 빠져 센터백 로테이션 부담도 있습니다.
특히 미토마, 마치의 결장은 공격의 예측 불가성과 1대1 돌파 능력을 떨어뜨려 득점 루트 다양성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타이론 밍스가 햄스트링 문제로 1월 복귀 예정이며 로스 바클리, 워슨 등이 의심 판정입니다. 밍스 공백은 제공권과 커버 범위 측면에서 확실한 약점이지만 토레스 콘사 조합의 빌드업 퀄리티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공격진은 거의 완전체로 출전 가능해 와킨스, 맥긴, 로저스 중심의 전방 완성도는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포레스트, 브렌트포드, 리즈전에서 연달아 다득점을 기록하며 홈 경기력까지 살아난 모습입니다. 다만 아스널전에서는 강한 압박 앞에서 빌드업 실수가 반복되고 전진이 차단되는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상대 전방 압박이 강할수록 흔들리는 패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5경기 4승 1패로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울브스, 리즈, 본머스전에서 다득점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모두 보여주며 완성도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유로파에서도 영보이스, 마카비전 모두 승리하며 홈원정 경기력 차이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불안하며 직접적으로 실점은 적지만 위협 장면을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브라이튼의 빌드업이 빌라의 전방 압박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빌라는 2선에서 강한 압박을 걸고 하프 스페이스를 틀어막는 방식으로 상대 전개를 방해하는데 이는 브라이튼의 약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탈압박에 실패할 경우 빌라는 빠르게 와킨스를 활용한 역공, 침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라이튼의 장점은 홈에서의 점유, 압박 강도입니다. 윙백처럼 활용되는 카디오글로의 전진, 그루다, 민테의 드리블 전진은 빌라 하이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유효한 무기입니다. 특히 왼쪽 대 쿠이퍼의 오버래핑은 캐시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브라이튼 점유 대 빌라의 압박 침투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이 좋은 흐름이지만 최근 빌라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브라이튼의 결장 이슈를 감안하면 승부의 균형은 약간 빌라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빌라는 중원 2선의 압박이 강하고 와킨스의 움직임이 브라이튼 수비에게 계속 부담을 줄 것입니다. 브라이튼도 홈에서 득점 가능성은 높지만 핵심 윙어 결장으로 폭발력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팽팽한 경기 속에서 빌라가 효율성으로 앞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브라이튼 1대2 아스톤 빌라 또는 브라이튼 2대2 아스톤 빌라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전 4시 30분 벌리 대 크리스탈 팰리스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벌리는 스콧 파커 감독 체제에서 4-3-3 구조로 짧은 패스 빌드업과 중원 압박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컬런 우고축구 플로렌티노의 미드필드 라인은 활동량과 전진 패스가 특징이며 측면의 라르센, 앤서니가 넓게 벌려 공격 폭을 유지합니다. 다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이고 센터백 라인의 개별 기량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아 실점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투한제베 에스테베 조합은 제공권과 뒷공간 커버에서 불안 요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글라스너 감독 특유의 3-4-2-1 시스템으로 중원 수적 우위와 빠른 전진 패스를 이용한 직선적인 공격이 강점입니다. 마테타, 피노, 은케티아로 이어지는 1, 2선의 속도와 침투 능력이 뛰어나며 레르마 휴스 듀오는 수비 안정성을 더합니다. 윙백 무뇨스, 미첼의 왕성한 활동량은 측면 압박과 오버래핑 모두 기여도가 높습니다. 다만 라인 수비 유지에서 순간적 집중력 저하가 발생해 실점 장면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상황입니다. 벌리는 로버츠, 바이어, 암두니 등 핵심 로테이션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해 스쿼드 뎁스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암두니의 장기 부상은 결정적인 득점 루트가 하나 줄어든 셈이며 측면과 중앙의 옵션 다양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센터백 바이어의 결장 역시 수비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팰리스는 사르, 리아드, 두쿠레 등 주전급 자원이 여러 명 빠져 있으며 이는 주로 측면과 중원 압박의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사르는 전방에서의 속도와 돌파가 뛰어난 자원으로 부재 시 역습 위협이 약해집니다. 다만 마테타, 피노, 은케티아가 모두 건재해 전방의 득점 기대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벌리는 최근 5경기 1승 4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는 라르센, 플레밍의 움직임이 살아난 경기들이 있었지만
첼시, 아스널전에서는 전진 패스 차단에 고전하며 유효 슈팅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비에서는 전환 속도 문제로 초반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팰리스는 5경기 2승 2무 1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울브스전, 에이지 알크마르전에서 효과적인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가 돋보였고 맨유전에서는 패배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비 조직력도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무실점 경기가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팀 컨디션이 상승세입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벌리가 팰리스의 중원 압박과 역습 속도를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팰리스는 레르마, 휴스가 중심이 되어 중원에서 압박을 유도하고 전방 마테타, 피노가 순간적으로 공간을 침투하는 패턴이 위협적입니다. 벌리의 빌드업 라인이 흔들릴 경우 빠른 역습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벌리가 공략할 지점은 팰리스의 3백 뒷공간입니다. 라르센, 앤서니의 속도와 1대1 돌파는 라크로아, 게이를 흔들 수 있으며 측면에서의 숫자 우위를 만든다면 찬스를 만들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벌리의 중앙 마무리 능력이 떨어진 만큼 실제 득점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입니다. 두 팀 모두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최근 폼과 조직력 완성도는 팰리스가 더 앞서 있습니다. 벌리는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상대 압박을 견디는 능력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팰리스는 전방 3톱의 파괴력이 유지되고 있어 역습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팰리스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며 벌리는 홈이라도 득점 기대치는 낮은 편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벌리 0대1 크리스탈 팰리스 또는 벌리 1대2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전 4시 30분 울버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울버햄튼은 3-5-2 구조에서 중원 점유와 후방 빌드업을 기반으로 하는 패턴을 유지합니다. 모스케라 아그바두 고메스의 300은 제공권과 커버 범위가 장점이며 측면의 차차추와 안드레가 넓은 전진 폭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벨가르드, 모로 울프의 전진 패스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전방에서 랄센, 아로코다레의 연계 완성도는 경기마다 기복이 있습니다. 압박 강도는 높지만 후방 전환 수비에서 간혹 공간이 벌어지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4-2-3-1을 기반으로 직선적인 전개와 빠른 역습을 선호합니다. 깁스 화이트, 허드슨 오도이, 안데르손으로 이어지는 2-3선의 개인기, 전진 능력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강한 축에 속하며 야테스 윌리엄스의 활동량 기반 더블 볼란치가 압박, 세컨볼 회수의 중심입니다. 다만 수비 라인은 부상 여파로 로테이션이 제한적이며 전진 라인이 높은 경기에서는 뒷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울버햄튼은 벤틀리, 도어티, 크레이지 등 수비, 측면 자원이 연달아 결장하면서 로테이션 난도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특히 벤틀리의 부상은 빌드업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수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로드리고 고메스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면서 측면 공격 옵션 역시 약화되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머리오, 아이나, 진첸코 등 주전급 수비진 다수가 빠져있어 뎁스 불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바크와원 이우드 등 공격 자원까지 잔부상이 겹치며 최전방 로테이션이 제한적입니다. 전방 마무리 옵션이 줄어들면서 득점 패턴이 비교적 단조로워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0무 4패로 매우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공격 생산성은 나쁘지 않지만 실점이 지나치게 많고 강팀을 상대로 빌드업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측면 수비가 흔들리며 실점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점도 문제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2승 1무 2패로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전 패배를 제외하면 공격 템포 자체는 준수하며 말메, 리즈전에서는 다득점을 기록해 결정력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리버풀전에서의 무기력한 패배처럼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전개가 쉽게 차단되는 약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울버햄튼의 중원 압박 대 포레스트의 빠른 역습 구도입니다. 울버햄튼은 3-5-2 특성상 중원 숫자 우위를 기반으로 상대 전개를 조기에 차단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지만 후방 커버가 흔들릴 경우 포레스트의 깁스 화이트, 오도이, 안데르손의 직선적인 침투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울버햄튼의 300이 넓게 벌어지는 구간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며 스트랜드 라르센과 깁스 화이트의 연계가 살아날 경우
충분히 득점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측면 수비가 약한 편이라 차주아, 허드슨 오도이 매치업이 경기 흐름을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입니다. 두 팀 모두 결장 이슈가 많고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뚜렷해 다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버햄튼은 홈에서 압박 효율이 올라가는 편이지만 후방 라인 불안과 제공권 약점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포레스트는 공격 전환 속도는 좋으나 주전 수비진 이탈이 커 실점 위험 또한 큽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울버햄튼의 점유, 압박대 포레스트의 역습, 직선 전개로 구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성 측면에서는 포레스트가 근소 우위로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울버햄튼 1대2 노팅엄 포레스트 또는 울버햄튼 2대2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전 5시 15분 리즈 대 첼시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리즈는 파르케 감독 체제에서 3-5-2 기반의 안정적 중원 점유와 빠른 전환을 강조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파두 그루에프 아론손의 중원 삼각형은 활동량과 압박 반응이 좋으며 측면에서는 보글과 구드문손이 왕성하게 오버래핑하며 전진을 돕습니다. 다만 103의 라인 유지가 흔들리면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편입니다. 첼시는 마레스카 감독의 점유, 전환 혼합형 4-2-3-1을 활용하며 페르난데스 산토스의 더블 볼란치가 경기 조율의 중심입니다. 외곽에서는 구스토 쿠쿠렐라의 넓은 폭 활용이 돋보이고 전방은 파머, 에스테바오의 사이드 창의성이 핵심 동력입니다. 두 팀 모두 미드필드 압박이 강한 편이라 중원 공간 관리가 경기 템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리즈는 칼버트 루인과 델랩 투톱의 움직임이 공격 전개의 중심이며 아론손의 이선 연결 능력이 전체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다니엘 제임스, 잭슨, 보르나우 등 측면, 수비 라인에서 결장자가 다수 발생하며 로테이션 폭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는 특히 전환 상황에서 커버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첼시는 파머의 중앙, 하프스페이스 창의성과 네트의 침투 능력이 공격의 핵심이며 산토스, 페르난데스의 더블 볼란치가 안정적인 소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라비아, 롱스테프, 코릴 등 결장자 영향이 중원과 수비 조직력에 꽤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코릴의 장기 부재는 라인 유지와 공중볼 경합 약화 요인입니다. 카이세도의 징계 역시 수비 밸런스 저하 요소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리즈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0무 4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득점 생산은 꾸준하지만 수비 불안과 압박 실패 상황에서의 라인 붕괴가 반복되는 문제가 큽니다. 특히 강팀과의 경기에서 뒷공간 수비가 크게 흔들리며 실점 확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공격 템포가 빨라 득점 기대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첼시는 3승 1무 1패로 흐름이 매우 양호하며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 완성도가 좋아졌습니다. 파머의 전개 능력과 네투, 에스테바오의 돌파가 맞물리며 전방 생산성도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이 무너질 때 전진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리즈의 3-5-2 압박 구조가 첼시의 후방 빌드업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느냐입니다. 첼시는 후방 전개가 잦아 압박 강도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리즈가 초반부터 전진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 첼시는 롱패스 비중이 늘어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첼시는 파머, 에스테바오의 사이드 활용과 구스토, 쿠쿠렐라의 오버래핑으로 500구조의 약한 측면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트피스와 박스한 제공권에서도 첼시가 다소 우위에 있으며 리즈는 상대 측면의 빠른 패턴 플레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실점 여부를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중원 간격 유지, 전환 속도에서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가를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입니다. 리즈는 홈에서 공격 템포가 살아나며 득점 기대치는 있으나 최근 수비 불안과 결장 이슈가 많아 실점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 첼시는 전방 창의성, 중원 조율, 라인 조직력 모두 우위에 있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두 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있으나 안정성 면에서 첼시가 확실히 앞서며 승리 기대치는 첼시 쪽이 우세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리즈 1대2 첼시 또는 리즈 1대1 첼시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전 5시 15분 리버풀 대 선덜랜드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리버풀은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에서 4-2-3-1 기반의 점유,
압박 혼합 전술을 구사하며 중원에서 그라벤베르흐 메갈리스터 조합이 빌드업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측면에서는 살라와 쇼보슬라이의 전진성이 핵심이며 에키티케의 라인 침투와 가크포의 연계가 공격 패턴을 구성합니다. 다만 최근 수비 라인 흔들림과 압박 타이밍 브리치가 실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선덜랜드는 5-4-1로 안정적인 하위 블록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하며 측면 수비 라인의 넓은 커버 범위가 구조적 강점입니다. 중원에서는 자카 사디키 조합의 활동량이 빌드업을 견인하지만 전방 브로비 단독 원톱이라 전진 옵션이 제한되는 편입니다. 리버풀의 점유에 맞서 깊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역습 중심 접근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리버풀은 살라의 결정력과 쇼보슬라이의 전진 패스가 공격 전개에 절대적이며 반 다이크의 수비 리딩이 전체 라인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프림퐁, 브래들리 등의 결장으로 측면 로테이션 폭이 좁아져 풀백 대처가 제한되며 바제티치 부재도 중원 옵션 감소로 이어집니다. 선덜랜드는 브로비의 몸싸움과 전방 버티기가 일선 유지의 핵심이고 자카의 후방 빌드업 능력이 팀의 유일한 안정화 장치입니다. 그러나 알레세, 디아라, 힐대 등 수비, 중원 자원의 결장이 많아 구조적으로 로테이션 난도가 올라가 있으며 특히 좌측 수비진의 공백은 리버풀 우측 공격과의 매치업에서 취약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리버풀은 2승 0무 3패로 흔들린 흐름이며 상위권 유럽 대항전 상대에게 연속 실점을 기록하며 약점이 노출됐습니다. 골 생산력 자체는 유지되지만 실점 폭이 커 경기 전체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다만 홈에서는 점유 압박 성공률이 오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선덜랜드는 1승 3무 1패로 비기거나 근소한 차의 경기 양상이 많습니다. 최근 3경기 모두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결정력에서 한계가 드러나며 상승세를 만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수비적으로는 밀집 수비 유지력이 좋아 쉽게 무너지는 경기는 없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리버풀이 선덜랜드의 500블록을 얼마나 빠르게 흔들 수 있느냐입니다. 선덜랜드는 중앙 밀집도가 높아 리버풀의 이선 패스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측면에서 살라, 로버트슨 조합의 돌파력이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선덜랜드는 리버풀의 높은 라인 뒷공간을 브로비르페의 역습 연결로 노리겠지만 볼 전진 과정에서의 압박 탈출력 부족이 큰 제약입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리버풀이 우위이며 선덜랜드는 박스 근처 파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선덜랜드의 저블록이 길어질 경우 리버풀의 중거리 슈팅, 세컨볼 대응이 경기에 추가 변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입니다. 리버풀은 홈에서 점유율, 압박 모두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선덜랜드는 라인 유지와 역습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리버풀이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흔들기 시작하면 경기 주도권은 쉽게 넘어올 것이며 측면 매치업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덜랜드가 밀집 수비로 버티더라도 전체적인 전개, 결정력에서 차이가 뚜렷해 리버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리버풀 2대0 선덜랜드 또는 리버풀 2대1 선덜랜드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